안녕하세요. 다이어리 방랑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쓰면서 망했던 다이어리들을 하나둘 파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거의 다 썼는데 막판 한 두세 달 정도를 남기고 결국은 포기한 다이어리인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페이퍼리안의 리스트 투 리브 바이 3로우 플래너입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다이어리는 만년형이지만 월주 구성이고 먼슬리가 나온 다음에 5주치의 위클리가 나오고 그 다음 먼슬리가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플래너는 2023년 10월부터 사용했었는데요. 24년도 7월을 못 넘기고 제가 이 플래너를 포기했던 거로 기억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7월 먼슬리까지 써놓고 날짜도 좀 적어놨는데 이렇게 못 쓰고 포기해버렸어요.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왜 관뒀는지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우선은 첫 번째로 그때 제가 좀 기록에 빡빡했어요. 절대 비는 날이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칸이 또 다 채워져 있어야 하고 말한 건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이어리에 빈 칸이 생기거나 그날 못 쓰는 날을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니 당연히 다이어리를 오래 쓰기 힘들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다이어리가 항상 한 주씩 남는다는 거였어요. 이건 양식을 아마 둘러보시면 더 알 텐데요. 이게 만년형인데 5주마다 한 번씩 먼슬리가 나오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늘 제 기록보다 한 주가 먼저 끝나버리는 달들이 생겼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에게는 더 거슬렸습니다.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사용하면서 빈칸이 생기는 걸 되게 극도로 싫어했는데 다이어리 구조 자체가 매주를 꽉꽉 채웠으면 한 장이 남아버리는 구조니까 그게 좀 저에겐 단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딱딱한 커버가 싫었어요. 이렇게 이런 재질의 표지란 말이죠. 커버가 딱딱하니까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좀 부드럽지가 않고 너무 뚝딱거리는 느낌? 이거는 요즘 제 취향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적당히 좀 구부려지는 표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지하철이나 이동하면서 다이어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딱딱한 커버가 좋겠지만 저는 딱히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지 못한 구부러지지 않는 커버도 제가 질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저도 강박이 심했던 시기였고 강박이 심해질 일만 남은 다이어리를 고른 게 이 다이어리를 망한 데 한몫을 한 것 같아요. 한번 함께 둘러봐 볼까요? 우선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특징이 위클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건데요. 저는 초반에는 맨 윗줄에는 일정,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투두리스트, 마지막 칸은 가계부로 사용했습니다. 아예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다이어리였어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트랑 일정,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계부도 적고 있었습니다. 투두리스트가 조금 독특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한창 다이어리 초반에 쓸 때 발견했던 방법인데요. 유튜버 히스토리님이 소개하셨던 방법이었어요. 하루 태스크를 3가지로 나눠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하이라이트, 빨간색으로 쓰고요. 루틴은 파란색, 해야 할 일은 검은색으로 적는 형식이었습니다. 여기에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을 조금 더 넣어서 투두리스트 순서를 시간 순으로 적고 이 시간 전까지 어떤 일을 끝내야 하는지 기록하는 형식으로 투두리스트를 적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적혀 있어요. 이렇게 사용을 해도 타임라인이 없는 게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. 이전까지는 타임라인이 있는 다이어리를 사용하기도 했고 저는 타임라인이 없으면 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안 잡혀서 꼭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막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. 이게 이제 타임라인을 막 만들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한 주 정도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직접 그려서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또 너무 귀찮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금방 관뒀어요. 보시면 바로 다음 주에 관둬버렸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다이어리를 깜빡하는 날도 많아지고 안 쓰는 날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막 닫고로 메꿔놓기도 했었어요. 이때 저는 그냥 다이어리가 좀 쓰기 싫은가 보다 요새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형식이 저한테 불편했었어요. 지금 기억나기로는 가계부 쓰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였고 막 짜잘한 소비가 많은 날에는 이 칸 안에 가계부가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. 투두도 부족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이 털리고 빈칸이 많아지고 안 쓰고 그런 악순환이
반복되었던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중간에 날짜만 써둔 채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이 다이어리 구성 자체는 사실 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근데 그냥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이 다이어리 안에 많은 거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다이어리는 구매하시면은 끝까지 못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다이어리 칸이 비어있는 걸 잘 보지 못하신다거나 이 한 권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이어리의 촉감, 손에 감기는 감각을 되게 중요시 하시면 조금 더 이 다이어리는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히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2가지 종류 이상으로 분류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잘 쓰실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본업과 부업 혹은 아침, 낮, 저녁 이런 식으로 2-3가지 일을 확실히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다이어리가 필요하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다이어리는 완벽한 다이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의외로 하루에 적을 게 너무 없는데 기록은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. 기록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종류별로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일정 정리, 일기, 루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기록이 여러 개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일 많이 바뀌지도 않는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써보고 싶은 종류는 많은데 그게 나랑 잘 맞는지를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월마다 주마다 바꿔가면서 적어보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괜찮은 기록이 있으면 거기에 정착하는 거죠. 그래서 적을 건 많이 없지만 기록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가이드가 될 만한 다이어리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제가 열심히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놔버린 그런 비운의 다이어리였는데요. 그래도 저는 만족하는 게 우선은 이 다이어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형태가 잘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이런 형태의 다이어리는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. 하나의 배움이 또 되었고 그다음에 이만큼 열심히 썼기에 좀 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후련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다이어리를 그만두고 다음 다이어리로 되게 잘 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망했었던 다이어리들을 주기적으로 가져와서 왜 지금은 안 쓰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